얘가 또 엄청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머리에 피가 안 통하고 상의는 배꼽티가 될 것 같고요. 풀 장착을 하면 거의 DSLR급의 저번에 제가 추천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했지만 이거 왜 샀지 싶은 템들을 모아봤어요.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사용해보고 이거 이 가격에 좀 별론데 아니면은 사용하면서 좀 불편한데 라고 느끼지만 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너무 괜찮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제품이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써보니까 저랑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불편했던 점들 그리고 이 가격대에 내가 이걸 좀 왜 샀지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모아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장면부터 제가 이 귀여운 라이언 인형을 안고 있어가지고 아마 많이 시강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지만 아쉽게도 이 아이는 외사치템이에요. 제가 일단 최근에 구매한 라이언 제품이고 저는 이제 카카오 프렌즈도 그렇고 라인 프렌즈도 그렇고 이런 캐릭터 상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카카오 프렌즈는 라이온이 제 최애고 라인 프렌즈에서는 셀리가 제 최애 캐릭터거든요. 이 아이는 손목 받침대예요. 제가 그 사용하는 방법을 넣긴 할 텐데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손목을 받칠 수 있는 부분을 책상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렇게 놓고 타자를 치는 그런 인형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보다 라이온 등치도 크고 이 아이가 되게 입체적인 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제가 의자에 딱 앉고 얘를 안고 이렇게 올려놓고 타자를 치려고 하면 제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의 공간이 너무 적고 그렇다 보니까 허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뭔가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얘가 너무 귀여운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잘 못 쓰고 있어요. 이 아이가 조금 더 납작하거나 아니면 작았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세일 때 구매해가지고 아마 3만 원대 중반 정도에 구매한 것 같은데 솔직히 얘는 좀 실망이 컸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SNS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제가 택배 뜨는 장면에서 뭐 무상 제공이라고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 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SNS 보고 구매하는 제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물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 중에서도 진짜 좋다고 느끼는 제품들도 많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사놓고서는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SNS 제가 보고 샀던 그 등 쿠션인데요. 바디 필로우가 꼭 있어야 잠을 자는 스타일이에요. 뭔가를 꼭 안고 자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편집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등을 받칠 수 있는 이런 베개나 쿠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옆쪽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제가 여기에 등을 받치는 거예요. 일단 이 쿠션의 가장 큰 단점은 허리는 편할 수 있는데 목이 굉장히 아파요.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는데 얘가 목 부분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어요. 근데 얘가 두께감이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이것도 뭐 사는 브랜드마다 사는 쇼핑몰마다 다 틀릴 순 있지만 얘는 되게 두툼해요. 뭔가 이렇게 등을 받치고 목도 같이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허리를 이렇게 받치면 목 있는 데가 이렇게 너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를 받치면 허리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특히 제가 거북목이다 보니까 얘를 잠깐 하고 있으면 오히려 온몸이 다 좀 아파져요. 얘가 또 엄청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삼각관 모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크기나 좀 두께 같은 게 제 기준에서는 너무 좀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거의 출시되고 초창기 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구매하면은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돼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겉에 쌓여져 있는 이 베갯잎, 쿠션잎이 털이 진짜 많이 묻는 재질들이 있어요. 물론 얘가 아마 면이기는 면일 텐데 면 중에서도 그냥 좀 이렇게 툭툭툭 털어내면은 털리는 그런 소재가 있다면 먼지를 아예 먹어버리는 그런 베갯잎 소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먼지를 먹어버리는 베갯잎 소재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런 컨버스 재질의 좀 두툼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빨아도 먼지가 잘 안 빠지고
털어도 잘 안 빠지고 진짜 그런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떼내지 않으면 먼지가 너무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베개고 침대 위에서 쓰는 그런 소재인데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런 좀 쿠션류나 베개류, 뭐 바디필로우 이런 거는 실제로 매장에 가서 이제 좀 앉아보고 누워보고 좀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뭔가 외부에 나가서 뭘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의 것들은 인터넷 쇼핑을 해도 그렇게 실패가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일 실패율이 컸던 게 모자인 것 같아요. 옷 같은 거는 제 체구에 맞춰서 그냥 뭐 S, M, 라지 이런 식으로 골라서 사이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뭐 그냥 인터넷으로 보거나 크기를 대충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솔직히 모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써보지 않으면 이 핏을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 오아이의 모자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오아이 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 뭐 그래서 되게 많은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데 가격 대비 와 이거 괜찮았다고 할 만한 제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가방 하울 영상에서도 가격 대비 좀 별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옷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 가격을 주고 산 것 치고는 좀 실망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로라로라가 조금 더 저렴한데 개인적으로 두 브랜드 중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 로라로라를 훨씬 더 추천드려요. 이 모자도 일단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위에 방울도 달려있고 이렇게 기다리도 돼 있고 밑에 방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양털 소재의 제품이라서 이거는 정말 보자마자 가격대가 비싸도 사야겠다 하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디자인만 놓고 그냥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단점이 일단 얘는 사이즈 조절이 되는 모자가 아닌데 그에 반해서 모자 사이즈가 너무너무 작아요. 물론 제가 머리 크기가 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머리가 작거나 그렇진 않지만 털모자로 나오는 제품들은 제 기억으로 좀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조절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너무 타이트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아이는 이게 너무 작더라고요. 머리에 피가 안 통하고 두통이 너무 와가지고 얘 뒤에를 아예 이렇게 고무줄을 뜯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머리가 큰가? 뭔가 자괴감에 빠지기까지 하는 그런 모자였어요. 요즘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안에를 묶어서 조절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도 조금 사이즈를 넉넉하게 한 다음에 안에를 끈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나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좀 그런 디테일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도 모자인데 요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던 모자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양털 소재의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소재의 모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출시되진 않아요. 양털 모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그런 소재의 제품들을 제가 많이 찾았거든요. 더블 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질 스튜어트 모자예요. 일단 색깔은 크림색이랑 핑크색이었던 것 같고 얘도 딱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취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귀 거의 시작되는 부분 여기 끝까지 좀 푹 써지는 그런 모자를 좋아하는데 얘는 너무 이 미디가 짧더라고요. 얘가 또 미디는 짧은데 넓이는 또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가 또 양털이잖아요. 쓰면 머리가 정말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런 좀 양털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푹 써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래도 둘레가 어느 정도 너무 벙벙해 보이지 않아야 머리가 좀 덜 커 보이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 모자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좀 퍼져 있어요. 뒷부분 끈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얘를 그냥 줄여도 이 끈 길이 정도만 줄어드는 거지 이 넓이가 요렇게 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좀 아쉬운 모자였어요. 그리고 이런 양털 소재의 모자들이 가격대가 다 좀 높은 편이거든요. 얘도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추천하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의 모자였어요. 잠옷이에요. 제가 이 잠옷 사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했었거든요. TWN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출시된 잠옷이었어요.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좀 신축성도 있는 그런 잠옷이어가지고 한 번 빠니까 정말 쭉
쭉쭉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잠옷 덕후잖아요. 정말 다양한 잠옷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입어봤는데 정말 빨면 빨수록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잠옷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아요. 처음에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긴데 했던 게 이제는 너무 작아져서 몇 번을 더 빨면 상의는 배꼽티가 될 것 같고요. 바지는 이미 처음에 왔을 때도 제 기준 한 8부? 9부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한 7부 정도 길이까지 줄어들었고 계속 빨아서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정말 무릎까지 길이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옷이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보통 잠옷을 브랜드 없는 경우에는 2만 원대, 브랜드 있어도 뭐 3만 원에서 3만 원 후반 정도까지 구매하지 그 이상은 잘 구매를 안 하는데 얘는 가격대도 제 기억에 꽤 비쌌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 때마다 줄어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거 빨 때 뭐 뜨거운 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건조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표준으로 그냥 차가운 물에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이거 제가 처음에 올리고 진짜 많이 물어보셨었거든요. 이거 잠옷 어디서 샀냐. 근데 다행이었던 게 제가 사고 거의 바로 품절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리 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드리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다음은 코트예요. 제가 올 겨울에 코트는 정말 이 아이 하나를 샀거든요. 올해는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해가지고 코트를 그렇게 많이 입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코트를 안 사다가 제가 예전에 면세점에서 처음 보고 알았던 브랜드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에서 이번에 세일을 해가지고 몇 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했어요. 물론 세일을 했지만 가격대가 전혀 저렴하진 않고요. 제가 이거를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대면은 일단 옷이 가볍고 되게 실용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입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브랜드 옷들이 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얘를 들고 있어도 팔이 빠질 것 같은 정도로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수록 무거운 건 안 쓰게 된다. 뭐 가방이든 옷이든 뭐 카메라든 노트북이든 무조건 가벼운 게 무언가를 사는 1순위의 조건이 됐는데 이게 진짜 너무 무거워요. 딱 입어봤을 때도 너무 무거워서 아, 이 옷을 입을까 말까 반품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베이지 색깔의 코트를 되게 사고 싶었었거든요. 옆에 있는 이 포인트 선들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사이즈도 아마 그냥 프리 사이즈 하나였던 것 같은데 딱 받자마자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저한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얘가 소재가 좀 가벼우면 좀 박시한 느낌의 코트여도 뭐 입을 수가 있는데 워낙에 소재가 무거우니까 얘가 나를 입은 건지 내가 얘를 입은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좀 애매한 핏이었어요. 이렇게 코트인데 안에 누빔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얘는 일단 누빔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뜻할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디자인이나 이런 디테일 같은 거는 진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95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정말 무게 때문에 외사치템이 된 아이여가지고 저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그런 제품이에요. 니어디어란 이 브랜드 옷 자체가 디자인은 정말 90% 이상 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후로도 세일을 한다면 저는 구매할 의사가 있기는 한데 이런 외투 종류는 좀 안 사게 될 것 같아요. 아크네 스튜디오 가방이에요. 아마 이 가방 자체가 워낙에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비버님이 빼빼로 데이 때 선물로 일단 사줬던 가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사줬냐면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준 거예요. 한참 그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었는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만 들어가면 계속 이 아크네 스튜디오 홈페이지가 뜨고 이 아크네 스튜디오가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었고 가방도 뭐 100만 원 이상 다 그렇긴 한데 이 가방은 이 아크네 스튜디오 브랜드 치고는 그래도 이렇게 높은 금액대는 아니었어요. 얘가 50만 원 정도였기는 했는데 후기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이거를 구매를 하기 전에. 근데 착샷도 그렇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 막 사계절 내내 쓸 수 있고 가방 사이즈도 넉넉하고
그리고 어떤 연예인분이 또 들고 나오셨는데 너무 예쁘기도 하고 되게 캐주얼하면서 실용적으로 들고 다니기 좋겠다 싶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게, 되게 가볍고.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아니 아니 왜 가방이 안 오고 쇼핑백이 왔냐고. 아무리 뭐 브랜드가 이름값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이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진짜 처음 구매를 해본 거였는데 그래도 50만 원인데 5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차라리 그냥 일반 컨버스 소재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컨버스도 아니고 정말 종이와 비닐 중간 정도의 그런 소재라고 해야 되나? 안에도 뭐 똑딱 단추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주머니 없고요. 지퍼 이런 거 없고요. 그런 거는 제가 이미 외관을 보고 산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정말 이 아이의 가장 큰 단점은 이거 이렇게 지금 털 뭉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겨울이다 보니까 외투를 입는 것들이 뭐 소재 자체가 뭐 양털인 소재도 있고 털 소재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방을 안 매도 계속 보풀이 올라와요. 그렇게 뭘 많이 안 넣고 살짝 무거운 것만 넣어도 이 밑에가 이렇게 축 처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리뷰를 남겨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봤었는데 거기에도 이게 처지는 느낌에 대해서는 써져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짐은 안 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는 제가 감안을 했는데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더라고요. 비버님한테도 진짜 미안하고 물론 저는 이 가방을 정말 평생 쓸 거고요.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 대대로 물려주면서 사용을 할 거고 되게 귀하게 사용할 거긴 한데 정말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에서 아마 아크네 스튜디오 가방을 구매하는 일은 크게 없지 않을까. 이 가방을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웬만하면 다른 거를 사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게 컬러가 블랙하고 베이지 두 가지가 있었고 디자인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무게감 이런 걸로 봤을 땐 나쁘진 않아요. 제가 그 추천템 영상에 보시면 그 아이띵소 가방 있잖아요. 진짜 아이띵소 그 소재 가방이었으면 저는 아마 이 가방 정말 극찬을 했을 거예요. 외사치템이 아니라 정말 추천템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소재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만약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가격대에 사기에는 정말 좀 아까웠던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다양한 기기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카메라 종류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또 기기 욕심이 또 없는 편은 아니에요. 영상만 보시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꽤 다양한 카메라를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카메라를 구매를 했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 특히 치명적인 단점들이 써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되게 단점들이 많은 걸 봤었는데도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제품이었고 뭔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사야겠다 하면서 구매를 했던 카메라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외부에 정착해 놓은 애들을 하나씩 벗겨볼게요. 일단 이 카메라 렌즈 제가 따로 구매한 거고요. 케이스도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소니의 RX02 카메라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 브이로그 카메라로 이제 나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했었고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깝게 찍히면 불편해요. 제가 지금 일상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도 캐논의 이제 빅시아 미니 X라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는 엄청 광각 렌즈여가지고 정말 좀 사람이 물고기 같아 보일 정도로 되게 어한 렌즈거든요. 일단 일반 카메라보다 더 좀 가깝게 찍히는 그런 카메라예요. 근데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얼굴만 이렇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아이의 장점은 일단 가볍고 사이즈가 작지만 이렇게 화면을 틸트를 해가지고 내가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카메라를 굉장히 멀리 두고 찍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한참 난 이제 감성 브이로그를 찍어야겠다라는 포부를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성 카메라를 막 검색해 봤는데 어떤 분이 이 아이를 리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카메라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되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론 단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광고 영상도 아니었고 실제 사용한 후기를 올리셨던 거고 요즘에는 뭐 이런 기기 영상의 리뷰를 찍어도 정말 막 장점만 막 부각해서 얘기하시지 않고 단점들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아이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그 일단 색감에 완전 꽂혀가지고 아니다 난 이거 사야겠다. 내가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근데 이 아이를 사면 내가 생각했던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또 어떤 분 채널을 들어가서 봤는데 이 렌즈 케이스랑 그 렌즈만 따로 사서 꽂아가지고 사용하면 광각을 넓힐 수 있다고 하면서 리뷰를 하셨는데 이거다. 이제 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100% 원하는 카메라가 되겠다. 그분도 이거를 샀는데 되게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이런 기타 장비들로 쓸 수 있는 법 이런 거를 찍어 주셨는데 구매 링크도 되게 꼼꼼하게 올려두셨고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질문도 댓글에 남기고 했는데 되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랑 이 렌즈까지 구매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가격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카메라는 한 5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렌즈가 거의 2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전 이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화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대신에 무게가 거의 벽돌 무게가 돼요. 근데 이거를 리뷰하셨던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완벽해지긴 하지만 무게가 꽤 많이 나가서 불편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친절하게 그렇게 리뷰를 남기셨는데 솔직히 전 이렇게까지 무거워질지 몰랐어요. 풀 장착을 하면 거의 DSLR급의 무게가 되고 가격대도 솔직히 DSLR보다 조금 더 저렴해지는데 왜 굳이 이걸 내가 샀을까? 감성 유튜버 분처럼 찍으려고 하니까 안 돼. 그분이 일단은 카메라로 찍고 후보정을 또 하시는 분이긴 했는데 저는 그런 후보정을 할 능력도 안 될 뿐더러 얘가 배터리 소모가 진짜 너무 빨리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좀 계속 켜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다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카메라를 끼면은 좀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잠깐 촬영만 되고 끊기기 때문에 저처럼 브이로그 하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카메라가 아니더라고요. 옷하울 찍을 때 이렇게 세워서 찍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카메라가 작아가지고 무게감이 이제 있어도 뭐 삼각대 이제 꽂아놓고 찍으면 괜찮잖아요. 카메라 이제 부피 차지 안 하고 찍을 때 그냥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저처럼 또 혹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 정말 말리고 싶고요. 정말 말리고 싶고요. 차라리 이거를 사실 거면 요즘에 브이로그 카메라 신제품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좀 참자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도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매한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이제 구매할 때까지는 그렇게 막 마케팅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었는데 근래에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오즈모의 짐벌 카메라라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얘가 나왔을 때는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일단 사이즈 너무 작고 너무 컴팩트한데 화면까지 나오고 거기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그런 카메라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샀을 때 일반 카메라들에 비해서 가격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알기로 홍콩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막 여행 브이로그도 많이 찍을 때였고 밖에 나가서 촬영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구매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쓸 때까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으면은 진짜 흔들리지 않고 잘 찍히더라고요. 근데 단점을 파악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일단 얘가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카메라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이 자동 초점이 빠르진 않아요. 일단 빠르지 않고 이 아이가 나를 초점으로 잡을 때 엄청 헤매요. 이러면서 얘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초점도 잘 못 잡고 화면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작아요. 뭐 이거는 크게 불편한 건 아니었는데 얘가 핸드폰으로 호환돼가지고 찍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카메라 자체에 있는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전체가 다 안 보여져요.
일부분만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양 옆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찍으면서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각도로 찍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각으로 찍히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판단하고 보려면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럴 거면 이 조그만 컴팩트한 카메라를 구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얘를 그냥 두고 찍을 때 사람을 인식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얘가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활동성이 있어가지고 거의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서만 찍는다, 그런 분이거나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브이로그 카메라가 있는데 야외에서 찍을 서브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카메라 한 대를 쓸 건데 이 아이를 구매를 한다면 저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짐벌 기능이 있는 카메라다 보니까 야외에서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편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이렇게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찍을 일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휴대성은 좋지만 그렇게 카메라의 성능이 좋은 것도 모르겠고, 이게 워낙에 작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위로 좀 길쭉한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도 정말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툭 치면서 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카메라가 찍히긴 찍히는데 계속 이렇게 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AS를 보내려고 이제 업체 구매한 데다가 연락을 했더니 뭐 이거를 홍콩 본사에 이걸 접수를 해서 홍콩 본사에 보내서 뭐 고치고 뭐 하는데 몇 달이 소요가 된대요. 근데 카메라를 뭐 한두 달씩 이렇게 AS를 보내면 이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뭐 홍보랑 마케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뭐 그런 AS 부분이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의 단점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였고, 여기까지 제가 왜 샀지 했던 템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진짜 안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용해보면서 제가 실용적이게 활용을 못하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린 거지, 제품이 이상하거나 별로다 이런 게 진짜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단점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정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미소너구리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